은행에 적금을 하거나 뭐 필요에 따라서 대출을 받거나 하거나 그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때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해 보는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원래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 뭐냐면 단리법과 복리법. 처음 들어보지? 그리고 기수불과 기말불. 처음 들어보지? 원래 이런 얘기들을 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얘기들이 교육과정에서 싹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자 계산을 할 땐 복리법이라는 방법을 쓸 거다. 확인되죠? 대신에 월 초에 낼 건지 월 말에 낼 건지는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복리법에 대한 얘기만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연결을 짓지 않고 그냥 등비설의 합의 활용이다 해서 시계 모양 자체만을 보고 따지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이걸 파고들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을 가볍게 만든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냥 등비술의 합의 활용이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의 단원으로 빠져있던 거야. 원리합계라는 단원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 있으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형식만 놓고 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복리라는 거에 대해서 알기는 해야 되거든. 복리. 복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보자. 그냥 내가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렸어. 친구가 얘기를 해. 야, 이거 하루에 이자 100원이다. 그러면 첫날 이자 얼마 줘야 돼? 100원. 둘째 날 200원. 셋째 날 그러니까 계속 100원씩 주는 게 단리법이지. 다시 말해 이자에 매일매일 내야 되는 이자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게 단리야. 근데 복리는 뭐냐면, 야, 너 이거 돈 안 갚으면 하루에 10%씩 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첫날 내가 돈을 1,000원을 빌렸어. 둘째 날이 되는 순간 1,100원이 되지. 그럼 셋째 날 내가 내야 될 이자는 돈을 안 갚았을 때 1,100원의 10%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이자가 111원이 돼버려. 1,100원에 10%니까 110원. 확인돼요? 그러면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1,210원이 되겠지. 다시 다음날이 되면 이자가 얼마야? 121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가다 보잖아? 어느 순간 어떻게 되겠어? 내가 하루에 내야 될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겨버린다고. 확인돼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복리야. 다시 말하면 복리라고 부르는 거는 전날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율이라는 얘기가 등장했지? 전날에 대한 비율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음날 이자가 앞에 있는 날의 비율로 계산이 돼. 이걸 우리가 수학으로 바꿔본다면 뒤에 있는 항이 앞에 있는 항의 비율로 계산이 되는 거야.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등비수열로 계산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의 합의 활용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야. 이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어. 오늘 대출을 받아. 이거 선생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야. 1,000만 원 대출을 받았어. 차 산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자가 얼마였냐면 연에 5%였어. 연에 5%. 그러면 매달 이자를 얼마씩 이제 내게 될 거란 말이지. 1,000만 원에 몇 프로씩 얼마씩. 연에 5%였나? 아니다. 월에 3%였다. 연에 5%? 맞는 것 같아. 연에 5%. 그래서 연에 5%로 이자를 내게 되는 거야. 원금이랑 같이 상환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연에 5%로 매달 이자를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원이가 생각해봐. 1년에 5%거든? 야, 계산하기 편하게 가자. 연에 6%로 바꿀게. 1년에 6%. 12달에 6%의 이자를 내줘야 돼. 확인돼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야? 몇 퍼센트가 되겠니? 단순 산수를 하면 0.5%. 그래야지만 11을 곱해 6이 될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매달 0.5%의 이자로 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이 얘기를 다 빼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매달 1%의 이자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되니? 그러면 내가 첫 달에 1,000만 원을 빌렸어. 확인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둘째 달이 된 거야. 처음에 첫 달이라고 하지 말고 처음이라고 하자. 처음에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한 달이 지나.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 있겠니? 1,000만 원에다가 1%니까 1.01을 곱하면 되는 거지. 원금이랑 이자까지 합쳐서. 확인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달이 되잖아? 그러면 이 금액의 1%가 다시 이자로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1을 한 거에다가 다시 곱하기 1.01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즉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1에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3년 36개월이라고 쳐보자고. 그럼 36개월이 됐어. 그러면 내가 실제로 갚아야 될 금액은 얼마로 바뀌어 있는 거야? 1,000만에다가 곱하기 1.01에 그렇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되게 무서운 걸 알려줄게. 자, 1,000만 원의 1%를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1,000만 원의 1% 얼마일까? 성훈이가 한번 계산해봐. 1,000만 원의 1% 정도 계산할 수 있잖아. 1,000만에다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되잖아. 나 저, 10만 원. 그래, 한 달에 이자가 10만 원이야. 근데 잘 봐. 36개월이 지나잖아? 원래대로 하면 이자가 얼마여야 될까? 대충 따졌을 때 36개월.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36개월이 지났잖아. 곱하기 36 하면 돼. 360만 원. 대충 360만 원 정도. 근데 선생님 지금 방금 계산기 써서 1.01에 36제곱을 공항용 계산기로 대충 계산해봤거든? 근데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1.43이 나와. 그럼 편하게 1.43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보자. 확인돼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36개월을 지났을 때 매달 1% 이자를 받았을 때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43을 해야 내가 실제로 갚아야 될 금액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계산해보자고. 1,000만 원이 1, 10, 100, 1,000, 만이잖아. 여기다 곱하기 1.43. 0 두 개 지우면서 143 만들면 되지. 얼마로 바뀌어? 1,440만 원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봐. 우리가 그냥 매달 10만 원씩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면 360만 원이 이자가 될 거니까 1,36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금액이 어떻게 돼 있어? 1,440만 원을 풀어야지. 여기서 무서운 게 느껴지지 않냐? 고작 1,000만 원 빌렸을 뿐인데 이자가 몇 프로가 들어가는 거야? 7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지? 360만 원에서 430만 원이 됐으니까. 그럼 1억을 빌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자가 700만 원이 들어버리네? 요새 집 살려면 보통 10억이래잖아. 10억을 빌리면 이자가 7천만 원이 드네. 맞죠? 복리법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불법 대부업체 막 이런 데 보이잖아. 그런 데서 보면은 원금은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을 뿐인데 갚아야 될 금액이 막 8천만 원이 돼 있고 막 이런 거. 그게 이자가 세서 그래. 매달 막 10% 막 이렇게 이자가 붙어버리는 거야. 5%, 7%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내 경험상 1,000만 원 예전에 대출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0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는다고 생각하잖아. 36으로 1,000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한 30만 원 정도씩 되거든? 한 달에 거의 50만 원씩 갚았어. 그럼 50만 원씩 36개월이면 얼마야? 1,800? 5% 이자였는데 거의 그 정도가 발생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많은 금액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반대로 말을 바꾸면 은행에 적금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저금할 때 내가 매달 얼마씩 저금을 하면 이자가 계속해서 붙어 나갈 거고 내가 나중에 찾아야 되는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씩 36개월 저금하면 360만 원이 되겠지만 이자가 붙으면 조금 더 늘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이자 계산을 하는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반대로 이제 돈을 빌릴 때도 이걸 계산해서 내가 얼마 이상을 빌리면 위험하겠구나. 이자가 몇 프로가 되면 되게 위험하게 돈을 빌리게 되겠구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원리합계, 등비설의 합의 활용이 되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계산을 해 나가게 될 거야. 매달 얼마씩 이자를 내고 원금이 얼마가 돼 있는지.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규칙을 지금 발견하는 걸 봤더니 어때? 등비설을 따라가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이름이 등비설의 합의 활용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활용해서 그 조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하나씩 살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나중에 종래에는 등비설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게 될 것이다. 이걸 공부해보는 게 이번 등비설의 합의 활용이라는 단원이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간단한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문제 풀면서 이거 한번 문제에다 적용시켜보자고. 자, 지금 보면은 연이율이 10%고 1년마다 복리로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필수 10번. 이거 봐. 일단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연이율이 10%, 1년마다 5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다. 이 얘기만 가지고 한번 표를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돈을 얼마를 넣겠어? 50만 원을 넣겠지?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달에 1년 차에 5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2년 차가 딱 되는 순간 이 50만 원은 10% 이자가 붙어버리겠지. 그러면 50만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1.1을 하면 돼. 10%는 0.1이잖아. 근데 원금이랑 같이 합쳐질 거니까. 확인돼요? 그럼 2년 차가 돼버리게 돼. 3년 차가 돼버리게 되면 이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 50만에다가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서 마지막 10년 차가 되는 순간 이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50만에다가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돼 있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아니지. 몇 제곱이 돼 있어야 돼? 규칙 잡게 해야지. 2년 차에 1.1이니까 그렇지. 9제곱이 돼 있어야 돼. 확인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차에 돈 한번 넣어놓고 끝이 아니라 뭐야? 적금이라 그랬지. 매년 50만 원씩 저금을 하라고 지금 시켰잖아. 그럼 2년 차에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 50만 원을 내가 저금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2년 차에 저금한 50만 원 입장에서는 내가 적어놓은 3년 차가 실제로는 2년 차가 된다는 얘기야. 맞죠? 여기에 붙은 금액은 50만에다가 곱하기 1.1이 돼 있겠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10년 차가 되면 이 금액 입장에서는 9년 차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50만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1에 몇 제곱? 8제곱.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3년 차에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추가로 입금하겠지? 맞아? 그럼 얘는 쭉 와서 10년 차가 되면 50만에다가 곱하기 뭘 하게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 4년 차도 마찬가지. 쭉 해서 따라가면 마지막 10년 차에 50만 원을 딱 저금을 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금액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원래 50만 원씩 넣었지만 이 50만 원이 이자가 붙어서 얘가 됐고, 두 번째 년도에는 50만 원이 얘가 됐고, 세 번째는 이 50만 원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50만 원까지. 즉 이 금액을 다 더한 게 내가 마지막에 결국 받게 될 금액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원래 예상대로라면 50만 원을 내가 그냥 집에다가 금고에다 넣어놨다고 치면 10년간 넣어놓으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 500만 원보다 많은 돈이 나오겠지?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바로 원리합계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 거거든?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보니까 50만 원에 1.1에 9제곱, 1.1에 8제곱 곱하고 7제곱 곱하고 한 것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지금 보면 제일 작은 애가 여기 지금 보이지? 맞아? 얘 입장이고. 그럼 9년 차에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집어넣었으면 그 돈은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1.1이 돼 있었겠지? 그럼 첫 번째가 얘, 두 번째가 얘, 쭉 가서 마지막 10번째가 얘. 뭐야? 항들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1.1이 하나씩 곱해지고 있지? 등비설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결국에 내가 마지막에 찾아야 될 10년 차에 찾게 될 금액은 첫 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50만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 R이 1.1이 되는 등비설의 합이 되는 거죠. 그 합이 S10, 10번째까지를 더하게 되는 걸로. 확인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고 싶어. 등비설의 합공식 이용하면 되겠지? 어떻게 돼? 1.1 빼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A1 50만에다가 곱하기 1.1에 10제곱 빼기 1로 계산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 0.1이지? 얘랑 먼저 곱하면 500만에다가 곱하기 1.1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 한번 봐볼래? 1.1에 10제곱이 얼마로 쓰라고 나왔을걸? 얼마래? 2.6 맞죠? 그러면 2.6에다가 1을 빼니까 얼마가 돼? 1.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500만에다 곱하기 1.6을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대충 얼마가 돼 있니? 800만이 돼 있겠지? 즉 10% 이자가 붙어버리니까 앉은 자리에서 300만 원 번 거야. 아, 나 800만 원 나중에 받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보면 매년 초와 매년 말에 적립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떠올라.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자를 성원이 네가 은행장이야. 이자를 이제 사람들한테 줘야 돼. 언제 주고 싶냐? 아무 때나? 응? 그렇지. 말해. 왜? 초에 줘버리잖아? 이자 받고 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는 게 좋아? 말해. 즉 다시 말하면 2025년에 만약에 이자를 줘야 돼. 그럼 2025년 12월 31일 날 주는 게 좋겠지? 2025년 1월 1일 날 2025년 이자 미리 드릴게요 하고서 줘버리면은 사람들이 돈 다 빼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초에 줄 거냐 말에 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거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금했어. 만약에 이자를 초에 주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다 초에 돌려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이자를 말에 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금액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12월 31일 날 주면 되겠지. 다시 말하면 그때 뭐랑 같이 줘야 돼? 그냥 이것만 돌려주면 돼?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말해준다라고 하면 10년 차가 아니라 11년 차를 한 번 더 봐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돼 있어? 50만에다가 곱하기 1.1에 10제곱. 밑에 있는 금액은 50만에다가 곱하기 1.1에 9제곱. 그래서 마지막 10년 차 초에 1월 1일 날 들어왔던 금액도 50만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서 이자 한번 얹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면 여기서는 11년 차에는 50만 원 입금할 수 있어? 없어? 저금? 없어. 왜? 이자만 계산해서 돌려받을 거니까. 그럼 원리합계가 이쪽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또 봐. 첫 항이 뭐가 되는 거야? 50만에다가 곱하기 1.1이 되겠지? 그리고 공비가 얼마야? 똑같이 1.1이 되는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몇 항까지 합? S? 10. 똑같이 10개.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산수하자. 1.1에서 빼기 1을 한 거 분의 첫 항이 바뀌었어. 50만 곱하기 1.1이지? 그리고 1.1에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똑같이 0.1이잖아. 요거 계산 먼저 하면 55만이야. 그럼 55만에다가 곱할 거니까 550만 곱하기 1.6이 돼버리면 되지. 그러면 이거 대충 한번 계산해볼까? 880만 원 나오겠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자를 초에 받았더니 800만 원이고 달 말에 받았더니 880만 원이 됐어. 언제 받는 게 좋아? 그렇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말에 받는 게 좋겠지. 그럼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자. 아까처럼 선생님 대출했어. 언제 갚는 게 좋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은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게 이 문제들이야. 그럼 실제로 문제 나오는 스타일 자체도 변화가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은행에 적금하거나 나한테 유리하게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할 때는 무조건 언제 계산하는 거야? 달 말에.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할부를 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할 때는 뭐 해야 돼? 월초에. 그래서 월초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고, 월초? 연초라고 하자. 지금은 연으로 계산했으니까. 연초
이거는 연말. 이렇게 둘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년 초에 적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매년 초에 적립을 하게 되면은 매년 초에 이자를 받게 되면은 8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고 매년 말에 이자를 받게 되면 880만 원을 받겠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아. 내가 만약에 은행에 적금을 할 거라고 생각해봐. 1일 날 적금하면 결과 얼마 받겠다는 얘기야? 800만 원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말일 날 적금하면 880만 원 받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지. 이 얘기는 달라지지. 왜냐면 내가 은행장 입장이야. 자, 우리 지금부터 1년은 이자 계산할 거예요. 12월 31일 날. 근데 그 사람이 12월 31일 날 적금을 했어. 그러면 너 이자 줄 거야? 못 주겠지. 왜? 난 그 돈 갖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적금하는 입장이었다면 연말에서 적금을 하면 달말, 연말에 적금을 해. 그러면 이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계산 따라가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연초에 적금을 하면 연초에 돈을 맡기면서 이 돈 갖고 잘 한번 써보쇼 하고서 맡겨주면 연말에 계산해주면 되겠지. 썼으니까 이자 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는 상적인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내가 돈을 입금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때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하겠지. 다시 말하면 이때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연초에 이미 돈이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연초에 입금을 하면 이렇게 이자를 받을 거고 연말에 입금하게 되면 이렇게 이자를 받겠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초에 적립한다. 결국에는 이자 언제 받겠다는 얘기야? 연말에 받겠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기말불이라고 불러.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매년 초에 적립하면 연말 이자로 계산을 해서 한 달 동안 묵혀두는 거니까 880만 원 받겠구나. 즉 이게 1번 문제에 대한 풀이가 되겠지.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매년 말에 적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 한 번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성은 네가 구분을 해줘야 돼. 확인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서 우리 바로 어디로 가볼 거냐면 10-2번 문제 보이지? 요거 한번 볼 거거든? 한 달에 이자가 0.2%다.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대. 맞죠? 복리 계산이니까 이거 등비소리겠구나. 자, 그 다음에 매월 초에 10만 원씩 저금을 할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매월 초에 내가 돈을 입금을 했으니까 이자나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초에 입금을 하면은 만약에 초에 입금하게 되면 이렇게 이자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한 번을 더 계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24개월 동안 적금을 할 거라고 시킨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럼 자, 10-2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1개월 차에 10만 원을 저금할 거야. 맞죠? 그럼 2개월 차가 되면 이 금액은 얼마가 돼 있겠어? 10만에다가 이자가 몇 프로야? 0.5%지? 아, 0.2%. 0.2% 소수로 고치면 10분의 아, 10분 야, 5%를 분수로 고치면 소수로 고치면 뭐냐? 0.05잖아. 그럼 0.2%는 뭐겠냐? 0.002겠지. 아, 나 진짜. 그러니까 10만 원에다 곱하기 1.002가 원금이 되는 거잖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아직인데요? 그럼 3개월 차가 되면 10만 원에다가 1.002를 제곱한 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가? 24개월 차까지. 그럼 이때 10만에다가 곱하기 1.002에 몇 제곱? 23제곱. 그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2개월 차에도 적금해줘야 되지? 여기도 10만 원이 들어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10만에다가 곱하기 1.002.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 여기 금액이 10만에다가 곱하기 1.002에 22제곱.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때 10만 원까지 딱 입금을 해. 근데 달 초에 입금했잖아. 달 초에 입금했으면 우리가 돈 찾을 때 이자 받으면서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다음번 25개월 차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0만에다가 곱하기 1.002에 24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10만에다가
곱하기 1.002까지 나오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첫 항 A1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10만에다가 곱하기 1.002가 되겠지? 맞아? 공비 R이 얼마면 돼? 1.002가 추가로 계속 곱해지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지? 자, 그럼 항이 몇 개야? 지금 몇 번 입금했어 우리? 24개월 차까지 24번 입금했지? 즉 계산해야 될 게 24개구나. 그러니까 24개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공식으로 식 써놓으면 되겠지? 어떻게 돼? 1.002 빼기 1 분의 10만에다가 이거 곱한 거. 즉 A1이라고 그냥 쓰자. 여기다 곱하기 1.002에 24제곱, 24니까 빼기 1.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00에 24제곱이 문제 나왔을 거야. 얼마로 나왔어? 1.0. 응, 그럼 1.05에서 1 빼면 0.0. 그럼 100분의 5. 맞죠? 곱하기 10만에다가 곱하기 1.00이 1000분의 1002. 맞아요? 이거를 분모 0.00이지 1000분의 뭐야? 2. 야, 이거 소수가 분수랑 못 찾으면 이거 되냐?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이렇게. 확인돼요? 여기서 어쩔 수 없어. 이건 산수해야 돼. 아 근데 뭔가 응. 시험지에 이거를 풀었을 때 응. 다른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먹히거든. 여기서 막힐 것 같지? 응, 맞아. 여기서 막혀.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왔지? 굳이 약분하려고 하지 말고 잘 봐. 이거 100에다가 분모끼리 먼저 곱해봐. 그럼 1000, 10,000, 10만이지? 이거 쌍약분이야. 확인돼? 그러면 결국 분자가 뭐야? 5 곱하기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곱할 필요 없어. 5 곱하기 1002잖아. 그럼 분모가 지금 얘지. 나누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거 곱하기로 고치면 되잖아. 그럼 곱하기 뭐가 돼? 2분의 1000. 이렇게. 이 상태로 약분. 이제 산수. 그러면 2505지? 0이 뒤로 3개. 그러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250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자, 생각해봐. 한 달에 10만원씩 24개월이면 240만원 적금하는 거거든? 240만원 적금해서 250만 5천원 받겠다는 얘기야. 이자가 10만 5천원. 이렇게 이제 이자를 계산할 수 있겠지. 총 받게 되는 이자. 이런 식으로 문제 계산하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거든? 이 표 자체를 완성하는 게 힘들어. 그리고 시험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달 초에 입금했어. 아, 연말에 이자 받고 돈 빼면 되니까 한 번 더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확인이 돼. 근데 급박한 상황이 되면 초에 입금했어. 그래서 표를 막 만들었더니 여기까지 딱 써. 여기서 그냥 계산하고 틀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꼭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날아가라. 알겠죠? 응, 요게 원리학교야. 어때? 생각보다 할만하지? 계산 말고 식을 만드는 거. 해, 안 해? 생각보다 할만해? 이거 어려우니까 연습 많이 해봐. 자, 그러면 뒤로 넘겨봐. 연습 문제 맨 끝으로 가. 한 문제 더 해볼 거야. 21번. 체린이 얘기 나오는 거. 자, 이제 돈도 빌려봐야지. 적금도 해봤으니까. 이달 초에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구입하고 초에 구입을 했어. 그러면은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가? 다음 달 거까지 이자를 내줘야 되는 거야. 한 달을 썼으니까, 맞지? 어쨌든 그래서 일정한 금액씩 24개월에 걸쳐서 지불하려고 한대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할지 우리 알아, 몰라? 얼마? 모르지? 한 달에 지불하는 금액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첫 달에 얼마 내야 돼? A1을 내겠지. 100만 원 한꺼번에 결제 못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 달이 되는 순간 이 A1은 이자를 받을 거야. 이자가 월이율이 0.8%라고 했지?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돼? 1.008A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갚는다 그랬지? 24개월. 그럼 쭉 가서
24개월까지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1.008에 몇 제곱? 23제곱 A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1.00, 마지막에 그냥 A1 딱 갚고 끝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리합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원리합계 계산하면 첫 항이 A고, 공비가 1.008인 등비설의 합. 항은 24개. 그러면 1.008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A에다가 1.008에 24제곱 빼기 1. 이게 내가 총 갚을 금액이 되는 거야. 갚은 금액. 맞죠? 그럼 이 금액이 얼마여야 될까? 우리 지금 얼마짜리 핸드폰 샀어? 100만 원짜리. 그럼 이걸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난 분명히 A가 원씩 똑같이 100만 원을 24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낸 금액도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변하니까 이율이 똑같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내가 낸 100만 원이란 금액도 어떻게 돼야 돼? 이자가 똑같이 붙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갚아야 될 금액이 뭐가 되는 거냐?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8이라는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되는 거야? 24번 붙어줘야 되는 거지. 확인돼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빌리는 거는. 즉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해서 1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2년 후에 얼마가 돼 있을지 그 이율까지 계산을 해서 그 돈을 통째로 갚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네. 응. 응. 다시. 그래서 24번 한 거야. 왜냐면 봐. 이달 초에 샀지. 1개월 차에 이자 한 번 냈지. 2개월 차에 이자 두 번째 내지. 24개월 차 내면 24번 냈지. 그래서 24번. 확인돼요? 응,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1.008에 24제곱의 문제 또 나왔을 거야. 얼마로 나왔지? 그러면 주어진 식 계산이 이렇게 되겠지. 요걸 이제 다시 쓰면 분모 여기서부터 쓸 거야. 1000분의 8에서 1 빼는 거니까 1000분의 분모는 그냥 8이지? 분의 A에다가 곱하기 10분의 2가 되겠죠? 이거 가. 100만에다가 1.1을 곱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20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되냐 안 되니? 이거 산수하는 거야. 그러면 A에다 곱하기 10분의 2를 계산한 게 120만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8이 되는 거지? 난 A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 곱하기 2분의 1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 4, 약분 100. 그럼 120만 원은 120에다가 0이 뒤로 4개지? 그러면 2개, 2개. 그럼 결과적으로 12,000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게 되겠지? 얼마가 돼요? 48,000원. 즉 48,000원씩 매달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요거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할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한번 계산을 해보자. 오늘 이제 계산기 그냥 쓸 거거든? 계산기 쓸 건데 48,000원에다가 24를 곱하잖아? 115만 2천원이 돼 있어. 그러면 이자로 얼마 낸 거야? 15만 2천원 정도 낸 거지? 맞아? 그 정도 이자를 추가로 더 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어쨌든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하는 게 원리합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 믿어도 되는 거냐?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잠깐 끊을 거야.